중학교에 오니까 또 학창 시절이 생각나면서 감회가 남다르고요.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활발해 보이고 또 되게 행복해 보이고 굉장히 이렇게 꿈이 이렇게 무럭무럭 솟아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만났을 때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나는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면 난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했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가 굉장히 힘들기는 했지만 그 시기가 굉장히 그립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서 저 시절로 나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의약품 개발하고 과학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가고자 슈퍼스타 K와 아이돌에서 오늘 강연을 시작해 볼게요. 예, 왜 우리는 슈퍼스타에 열광할까요? 왜 슈퍼스타는 주목받을까요? 너무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엑소 좋아하시나요? 네. 그쵸, 많이 좋아하죠. 왜 엑소를 우리는 좋아할까? 멋있고 잘생겨. 멋있고 잘생겼어. 그럼 AOA 좋아하시나요? 네. 저스테이크 짱이에요. 예. 우리는 왜 AOA를 좋아할까? 그래서 그 AOA가 아니고 엑소도 아니고 뭉뚱그려서 슈퍼스타라고 합시다. 왜 우리는 슈퍼스타에 열광할까요? 혹시 질문에 답해 주실 용기 있는 분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없는 모습을 보여줘서? 나한테 없는 모습? 아닌가? 아니에요. 예, 일단 처음 대답해 주신 분께 선물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슈퍼스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한테는 없고 나하고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슈퍼스타를 보면서 예. 우리도 저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맞아요. 예. 여기 와서 다시 두 번째 감동을 하는데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정말 이런 통찰력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슈퍼스타를 보면서 우리가 감동할 때는 나와는 다르구나 라는 점과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두 가지를 생각하며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여러분 만나던 시절에 그때는 물론 슈퍼스타라는 게 그렇게 있지는 않았고 제가 텔레비전을 많이 보던 사람은 아니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분명히 나도 부러운 누군가가 항상 있었어요. 왜 나는 저렇지 못할까? 그래서 그 고민을 하던 시기가 저는 조금 빨리 와서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옆에 사람 누구와 비교를 해봐도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체육도 못하고 달리기를 하면 100m를 20초 이전에 뛰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미술도 못하고 그렇다고 외모가 평균 이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파구가 필요하니까 슈퍼스타보다 나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의약품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물건이에요. 상업적으로 분명히 생산이 되고 돈으로 거래를 하는 물건이지만 아무도 자유롭게 소비할 수는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도 이윤에 따라서 만들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찰을 일으켰던 의약품 중에 혹시 글리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너무 기대를 했나 봐요. 그러면 글리백 말고 우리 뭘 얘기해 볼까요? 타미플루. 예, 타미플루가 바로 저거예요. 저렇게 생긴 그 의약품이 타미플루예요. 의약품이라는 건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름을 가져요. 맨 처음에 실험실에서 합성할 때 붙이는 이름. 그 의약품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의약품에 들어있는 성분명. 그리고
환자들한테 팔 때 회사에서 붙이는 브랜드 네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타미플루라는 건 그 의약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에서 붙인 브랜드 네임이에요. 그리고 이 페이지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 여러분들 혹시 구글 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구글 신? 예, 여러분들 인터넷 웹브라우저 열면 주로 뭘 검색하세요? 네이버. 그쵸. 네이버 업계 1위예요.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1위. 그 다음 2위는 다음. 3위는 아마 네이트쯤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학술적인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보다 구글이 훨씬 많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의약품 전반적인 단계로 다시 돌아올게요. 앞에 잠깐 헤맸던 걸 잠시 다시금 얘기해 준다면 내가 궁금한 것은 단어일 경우 내가 궁금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 궁금한 단어를 구글에 입력해 보자. 내가 단지 구글에 그 단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 수많은 문서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서들 중에 누가 나한테 적합한 것인지 잘만 선택한다면 굉장히 더 진일보한 형태의 자율학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신약개발 단계로 다시 돌아오면 저는 신약개발에서도 요 앞 단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개발 전체 단계가 첫 단계부터 맨 마지막 출시하는 데까지 오는데 대략적으로 평균 소요되는 시간이 20년에서 15년이에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행이라는 게 금세 변하고 시장이라는 게 변하는데 제약회사들이 15년 뒤에 어떤 약이 가장 잘 팔릴 줄 알고 계획을 하겠어요. 당연히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약개발 초기 단계는 어떤 물질이 우리 치료하고자 하는 질병이 천식이다. 치료하려는 질병이 암이다 그런다면 그 질병에 어떤 물질이 가장 잘 들을까라는 걸 추측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어떤 약이 세포에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에다가 약을 집어넣었더니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 약을 사람이 먹어도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지금 와, 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의약품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의약품 개발의 처음 단계에서 의약품을 사람한테 바로 주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동물한테 주입을 해야 되는데 동물한테도 요새는 바로 주입을 안 해요. 왜? 동물의 생명도 소중하니까. 예. 동물학대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물 실험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요. 그래서 세포한테 해요. 세포한테도 하고요. 세포 아니면 유전자 조작 기술이 발전을 해서 사람 유전자에서 그 단백질, 그 질병에 관여하는 그 단백질만을 뽑아내는 기술이 발전을 했어요. 다 여기서 이루어져요. 임상 1상 이상에서. 임상 1상에 오기 전까지 못해도 5년, 2년, 아무리 짧아도 운이 좋아도 1년일 텐데 임상 1상,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천문학적이에요. 잘 가지고 왔는데 사람한테 독성이 나타난다더라. 그럼 임상 1상에서 끝나요. 아, 이 약은 아니구나. 1상을 잘 통과를 했는데 단백질을 잘 결합함에도 불구하고 사람한테 아무 효과가 없대더라. 이러면 또 임상 2상에서 끝나요.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고 굉장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막대한 비용이 그냥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때로는 세포가 아닐 때도 있어요. 가장 쉬운 개발 중에 하나는 항생제예요. 여러분, 항생제는 누구를 없애기 위한 약이죠? 세균. 맞아요. 세균은 직접 실험해도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세균이라면 인체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세균을 잘 배양을 해서 그 세균에다가 약을 직접 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 확률이 다른 약에 비해서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내성이라는 보고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100년 넘게 약을 열심히 개발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감기에 걸리며 왜 우리는 아직도 질병에 걸릴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기가 그만큼 세지. 감기가 세지니까. 좋은 대답이에요. 예. 맞아요. 세지니까. 맞아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변종이 돼서 나타나지 않아요. 막 바뀌지 않는데 우리한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우리한테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굉장히 그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유전자도 금방 변하고 모습이 금방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의약품을 개발했을 그 당시에 사용했던 세균이랑 현재 나를 아프게 만드는 세균은 다른 세균인 거야. 그래서 항생제를 개발할 때는 사람한테 작용하는 다른 약에 비해서 실제랑 가장 가깝기는 하지만 변종은 커버해 줄 수 없어요. 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약이 사실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관심이 있냐면요. 항암제예요. 왜냐하면 우울증이 인류를 죽음으로 내모는 가장 1위의 질병이지만 그거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2위는 아마 암일 거예요. 암이 언젠가는 극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항암제예요.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사람한테 바로 투여를 못해요. 그럼 누구한테 할까요? 동물한테도 하고? 암세포. 예, 맞아요. 암세포예요. 암세포를 할 수 있고 그 암세포를 제공해 주는 거는 맞아요. 암에 걸린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의약품 개발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는 연구자만 했는데 연구자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환자도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환자 중심적 연구가 선진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걸 또 이렇게 계속 분해를 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위장이에요. 예. 이게 위인데 위에 있는 위벽세포를 잘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다. 이것도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죠. 실제 위벽세포에 비해서. 그리고 그 위벽세포들은 굉장히 여러 종류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사람한테 알려져 있는 유전자가 2만 개가 넘어요. 그러면 한 개의 유전자가 한 개의 단백질만 만든다고 하더라도 2만 개겠네요. 그쵸? 근데 보통 한 개의 유전자가 한 개의 단백질만 만들진 않고 여러 개에 관여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위벽세포를 잘 보면 뭔가 많아요. 그러면 생화학자가 하는 일은 세포로부터 각각에 작용하는 단백질들을 구조를 규명하고 분리해서 이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내는 것 주로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유기화학자라면 생화학자들이 분리해낸 단백질들과 잘 결합할 수 있는 화합물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어요. 현재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질병하고 인체의 관계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능성 단백질들을 찾아내고 혹은 인체에 관여하고 있는 기능성 전사인자를 찾아내고 그 물질들과 결합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약이 될 만한 다른 화합물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예요. 자, 그럼 이게 단백질이라는데 솔직히 이 단백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뭐가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 엉킨 리본 같아. 맞아요. 엉킨 털실 같아요. 실제 단백질이 엉킨 털실처럼 생겼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은
실제 단백질 구조이기는 한데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이 도식화해서 표현한 거에 불과해요. 실제 단백질은 오히려 이런 모습에 가까워요. 마치 이렇게 생긴 것이냐 착각하고 살기 쉽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건 뭐랑 똑같냐면요. 여러분들 눈앞에 사과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사과라는 글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기 때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직접 눈앞에 사과를 보든 사과라는 글씨를 보든 똑같이 사과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과학에서 사용하는 약속도 언어랑 똑같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한눈에 봤을 때 쉽게 인지하기 위해서 실제 물질 생김새를 어떻게 사용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대로 표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의약품 개발 단계 초기에서 제가 하는 일은 단백질 구조를 가져다가 이 단백질에 잘 결합할 화합물을 찾아내거나 화합물을 설계해서 실제로 합성하는 게 제가 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거를 스케치북에다 손으로 그려서 할 수는 없을 거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합니다. 앞에 보여줬던 그 사이트에 가면 이런 누군가가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찍어놓은 단백질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백질 구조를 이용을 해서 저는 새로운 화합물을 설계를 해요. 그리고 어떤 방법의 일도 할 수 있냐면요. 이 회색인 물질이 실제 실험을 해봐야겠다. 실제 이 회색인 물질을 합성을 해서 이 회색 물질이 진짜로 원래 활성이 알려진 물질처럼 잘 작용하는지를 봐야겠다라는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많은 수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그 수학적인 내용들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이용해서 필요한 그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알려진 물질로부터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한 예시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상 검색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가상이 뭐죠? 우리 결혼했어요. 실제처럼 하는 거. 그래요. 우리 결혼했어요. 실제 결혼 안 했지만 마치 실제인 것처럼 하고 있죠. 가상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예요. 가상 검색이라는 건 왜 할까요? 실제로 해보면 맞아요. 실제로 다 해볼 수 없으니까, 다 만들 수 없으니까 가짜로 해본 다음에 가장 누가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가늠을 해보고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단축이 되고 비용도 단축이 돼요. 그래서 가상 검색한 화합물들의 등수를 매겨요. 누가 1등일까, 2등일까, 3등일까.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려요. 그럼 우리 상위 100등 한 것만 한번 합성해 볼까? 라고 하고 실제 실험실에서 합성을 합니다. 합성을 한 다음에 합성한 물질과 아까 유전자 조작으로부터 만들어낸 단백질과 결합을 측정해요. 그 측정하는 데는 당연히 테크놀로지가 필요해요.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측정을 해서 누가 가장 잘 결합한 데더라 라는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유기화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쵸? 유기화학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는 분? 고등학교 때 듣게 될 거예요. 예. 화학은 알잖아요. 그쵸? 화학 시간에 원자는 배우죠. 맞아요. 내 기억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초에 배웠던 화학은 화합물의 분리.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뭐 흙가루하고 자석하고 어떻게 분리해낼 것인가. 화학은 물질을 다루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물질을 그냥 예시로 가져온 것들이고요. 이 물질들을 만들어서 에너지도 계산하고 얼마나 잘 만들어줄 수 있는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다음과 같은 화합물들을 제가 만든 적이 있어요.
가장 근래에 만들었던 화합물 중에 하나가 그 파로세타인이라는 화합물인데, 이 파로세타인이라는 화합물은 팍실이라는 실제 약으로 팔고 있는 그 의약품의 유효 성분이에요. 팍실이라는 거를 이렇게 나중에 궁금하시다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한 거는 나는 과학자인데 여러분들은 혹시 미래에 과학자가 되실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TV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슈퍼스타는 스포츠 스타와 아이돌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가 과학 슈퍼스타가 우리나라에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과학이 뭔지, 과학에서도 슈퍼스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돼서 소개해 봤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분야인 의학개발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이건 제 이메일 주소고요.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별거 없지만 뭐 궁금한 사항이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조언이 필요하다면 이메일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양태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호응을 잘해주시니까 제가 아주 짧게 끝내고 실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이론을 알아야지 실습이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오늘 그 실습할 거에 대해서 이론을 간단히 짚어줄게요. 먼저 저기 제목 보시면 눈치 빠른 친구들은 뭔지 알 것 같아요. 금방 제목 보면 역시 그냥 뭐 다 하네. 그냥 대단하네. 무지개색 에너지 변환에서 에너지가, 여러분 무지개가 색깔이 몇 개예요? 7개요. 네, 너무 이제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무지개 색은 사실 셀 수 없지. 셀 수도 없어요. 막 섞였어. 이게 딱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쫙 그 빨간색부터 보라 색깔이 그 사이에 무궁무진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변환이라는 게 에너지가 딱 정해져서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무지개처럼 너무 많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콕 집어서 한 2가지 정도 오늘 실습할 겁니다. 전기 이제 너무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냥 꽂고서 잠깐 있다가 꺼내야지, 너무 오래 두면은 불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니까. 자 봐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폐건전지가 있어요. 근데 건전지에 그 건전지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그거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집에 둘러대는 건전지를 여기다 이렇게, 지금 아무 색깔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극성에 맞춰서 딱 놓으면, 봐봐요. 색깔 바뀌죠? 이 안에 이제 니크롬선이 이 전류가 흘러가지고 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초록색이어서 거의 40도 가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노란 색깔이 하면 40도 넘어서 이제 엄청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니크롬선이에요. 그 흰색 선이, 그거를 뒤에다 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리할게요, 오늘.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에너지 변환과였죠. 에너지 변환. 근데 에너지가 이렇게 막 생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은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에서 딴 걸로 바뀌는 거예요. 변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태양 에너지 있는데, 이 태양 에너지, 또 원자력 에너지, 풍력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없던 거에서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에서 딴 거로 변한 거예요. 이 태양도 수소라는 그걸 태워가지고, 그게 이제 원래 있던 수소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던 거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있는 거에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참 이거 하면은 이제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주 전체에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별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거는 누가 만든 건가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에너지가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라 변환되는 거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제 풍력 그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전기 에너지로 하고 또 이제 전기 에너지가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또 열 에너지로 바뀌거나 이렇게 다 바뀐다. 그래서 원래 새로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건데 그게 변하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중학생이니까 1학년 때부터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거 막 보일 거예요. 저도 그 중학생 때 여러분 나이 때 저 식 외우고서 문제 신나게 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변하고 이렇게 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 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유명한 식이죠. E는 MC 스퀘어. 아인슈타인 그 박사님이 만든 그 공식. 소멸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만들었잖아요. 이 원리로.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여기 조그만 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게 공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노력한 만큼 생기는 거예요.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이 안에 여러분들이랑 도화지랑 똑같아요.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여기다 하나씩 그려서 나중에 이제 나이 들고 나중에 이제 생을 마감할 때쯤에 여기 뭘 그릴지 지금부터 잘 생각해봐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치면서 여러분들 여기 도화지에 좋은 그림 그리길 기원하면서 저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